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사업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언론은 일종의 승부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단숨에 거절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연결됐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가 의혹이 불거지니까 여러 번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에 사업을 재개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무제한 논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인데 원래 이제 그 원장관이 이 이야기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인 측면, 상임위를 통한 진실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 구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안한 이후로 아직까지 후속 조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 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렇게 원희룡 장관의 노선검증위원회 제안 단숨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금 이 시점에 노선검증이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 꼼수다. 계속 그 거짓 해명, 말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하다가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백지환이 검증이 들이밀면서 사안 본질 흐리지 말고 지금 이야기한 노선검증위원회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하면 된다. 물타기 하지 말라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죠.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국정감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나 국토부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아무 의혹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깨끗이 받고 도대체 누가 왜 아무 근거 없이 이 안을 바꿨는가 다 밝히자. 정부 여당이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유승민 의원이 시원하게 이야기했네요. 네. 또 원희룡 장관이 여야가 검증위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 먼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심 의원, 원 장관의 발언에 유독 분노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자신이 그 노선검증위원회 제안을 한 건 맞는데 네.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의 핵심은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했던 거 그거 사과해라. 두 번째 강상면 일대에 있는 김건희 여사 토지 매각해라. 이 두 가지가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는 검증위원회는 그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원희룡 장관이 직권남용을 가장 먼저 뿌린 정치 오물이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공정한 노선검증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해라. 그리고 그걸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원희룡 장관이 제안한 여야 노선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하면은 첫 번째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밝히는 것밖에 안 되는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할 만한 여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 국정조사 못 받는다 이 이야기고요. 네.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무제한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 전문가들이 노선을 검증하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자. 투트랙으로 진행하자.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를 피해가는 논점 흐리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재혁 원내대표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적 기대가 이제 고속도로 빨리 내라는 거죠. 네. 정치적 공세로 정부를 흔들고 이걸 또 내년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읽힌다. 이렇게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평론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의 말뒤집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곤혹스럽다 이런 불만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세봤어요. 말 바꾸기 몇 번 했는지. 네. 날짜별로 세봤더니만 5번 했습니다. 많이. 첫 번째, 예, 많이 했어요. 네. 첫 번째 원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니까 6월 29일 날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어요. 네. 그리고부터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난 뒤인 7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의원들과 긴급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7월 24일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다. 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틀 뒤인 7월 26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나와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중순에 민당 당원 교육 자리에서 이해찬 전 민당 대표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온 것 때문이다.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7월 26일이고요. 그리고 나흘 뒤인 7월 30일 이번 야당 그러니까 민당 사과 없이는 한 발짝 못 움직인다 해놓고서 7월 30일 날 야당 사과는 언급하지 않고 여야 노선 검증위의 구성을 제안하자라고 제안한 거. 그러니까 한 5번 바뀐 거죠. 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거의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아니 여야가 협상해야 되는데 자꾸 장관 저렇게 나서니까 왜 저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데 야당이 받겠냐. 장관이 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조차 원희룡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말 던지는 거. 이게 불만이라는 거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월 6일 실무당정회의요.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백지화 발표를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실무당정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하고 나중에 그걸 나가가지고 백지화 발표를 한 거예요. 실무당정에서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월 11일 날 미국에 방문한 상황에서도 원희룡 대표가 야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노선 검증이 여야 노선 검증이 우린 밀겠다. 원희룡 장관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조건이라고 보조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망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국토위 소속 다른 의원은 아니 장관이 저렇게 자꾸 자기 발언하고 저 정도는 용산이랑 얘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자기 소속된 국민의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하고 나서 자기 계획만 밀고 나간다.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다시 한번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달 13일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지 않습니까? 7월 13일 날 고발하고 이번 8월 1일 날 고발했습니다. 네. 7월 13일에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직무남용 혐의다. 예, 뭐 장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게 직무남용이기 때문에 직무권한 남용으로 고발을 했었어요. 13일 날. 그런데 이번 8월 1일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 50조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된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한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는 혼자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에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백지화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네. 이게 국가재정법 50조 위반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고속도로 내는 게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안 해. 백지화할 거야. 이래 보니까 이건 도로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본인 기분 내킨 대로 국책 사업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어떤 근거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느냐. 이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원 가까운 국책 사업이자 이 양평 국민의 수건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재개가 당연히 우선시 돼야겠지만 의혹을 풀어내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그 방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국정조사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 누가 과연 바꿨냐 아무 근거 없이 2023년 5월달에 종점이 바뀐 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거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바꿨는지.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원희룡 장관이 근데 얘기하는데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 걸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이미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 땅의 존재를 몰랐다? 아니요.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강상면에 있는 임야 땅이 형질 변경되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밝혔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영상까지 박제돼 있어요. 아하, 네. 빼박진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몰랐다. 정치 생명 걸겠다. 아니 국민들이 월급 비싼 거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장관까지 해줬는데 뭘 자꾸 여기 도박장도 아니고 그걸 자꾸 장관직을 걸어요. 네. 당연히 서울 양평고속도로 편입 분석하고 이거 당연히 온 국민이 지금 공부하게 생겼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이건 오히려 대통령실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치 권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온통 대통령실이 원희룡 장관 통해서 이 문제 맞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 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